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사무실 레이아웃을 좀 3D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새로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책상과 의자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엑셀 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배치했던 화면과 실제 그 자리로 갔을 때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위치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D로 만들어서 한번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스케치업으로 하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인업 눌러서 처음에 스케치업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크리에이트 뉴로 미터 단위로 이렇게 화면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요 직사각형 모양, 요게 렉탱글, 요 직사각형을 그리는 툴이고요. 요것을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이렇게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정확한 값을 그리고 싶을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직접 수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사무 공간이 지금 20m, 10m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숫자를 직접 키패드에서 숫자를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디멘전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20, 1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은 20m, 10m짜리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줌아웃을 해서 다시 핸드, H 눌러서 핸드로 해서 좀 당겨서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10m, 20m짜리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이제 우리가 데스크를 놔야 될 건데요. 이 데스크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먼저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데스크 이렇게 해봤을 때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바로 쓸 수 있을 만한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넘기면서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가장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스크가 찾고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데스크라서 이 데스크를 살짝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오면 이 데스크 위치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붙고요. ESC 버튼 눌러서 이거 선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핸드 이렇게 잠깐 옮겨주고요. O 버튼 눌러서 각도 이렇게 틀어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4개, 8개의 자석이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배치가 되고요. 이 앞에 팀장 자리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이 선택 개체가 되고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지금 데스크가 있는 방향이 완전히 이제 90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틀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이 무브 툴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것 중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을 누르고 이 로테이션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바닥면과 이제 동일한 면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이 아래로 당기면 빨간색 전 방향, 그러니까 이쪽 지금 현재로 봤을 때 Y쪽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이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시 그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쭉 돌려주면은 이렇게 다시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 녹색 위치가 됐을 때 딱 멈추는데, 그 녹색의 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요만큼만 돌리겠다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면 이 상태로 선택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동을 눌러주고요. 이동을 하단에 있는 요 녀석을 누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쭉 당길 때 이것도 가능하면은 요 녹색 방향이나 이런 거 축 방향과 가능하면 평행하게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실제 길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책상의 크기도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 크기가 좀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부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줄자 모양, 이걸 눌러서 이 줄자 모양을 가지고 와서 이쪽 왼쪽 축에서부터 오른쪽 여기까지 길이를 이렇게 해보면 1.6m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와 거의 크기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개체를 한 번 더 복사를 하는데 무브, 이동하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것 대신에 요거는 이제 M을 누르면 이 버튼을 먹게 됩니다. M을 눌러서 데스크에 있는 오른쪽 아랫부분
요 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복사가 되면서 이동을 합니다. 복사가 돼서 이동을 해서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모서리가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모서리와 일치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이건 선택 해제해서 뒤로 줌을 밀어서 핸드 이렇게 위치 배치가 보면 8명 자리가 바로 이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데스크 하나만 좀 복사를 해서 따올 건데요. 여기 다시 스페이스 눌러서 개체를 선택하게 하고 이 전체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컴포넌트 또는 에디트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에디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건드리게끔 해야 됩니다. 왼쪽 버튼 눌러서 보면은 요거 하나만 골라졌지만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다시 책상 하나만 복사를 해와서 이쪽에 팀장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컴포넌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도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분리가 돼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탁자 선택되고 요 앞에 있는 벽 선택되고 요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개체들을 하나씩 플러스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ESC를 눌러서 이제 지금 개체 선택해서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걸 편집하는 걸 빠져나온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책상이 붙습니다. 요 개체 세 가지를 붙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메이크 컴포넌트라면 아까 있었던 부품과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부품이 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더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요 책상 자체가 하나의 그 묶음 단위로 이제 명령을 먹게 됩니다. 리더 책상도 요 다른 책상들과 동일하게 1.6m라는 폭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1.8m로 0.2m를 좀 느리겠습니다. 1.8m가 1.6m의 1.12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만 확대를 해주면 되는데요. 요 무브 버튼에 요 하단에 있는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아까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격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책상 자체를 이 좌우 폭만 1.125배 확대할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클릭하고 아래로 살짝 당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영역에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125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ESC 눌러서 이제 개체 해제하고요. 다시 줄자로 해서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1.8m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상은 다시 180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아까 무브 있는 위치에 있었던 로테이션 누르고 요 개체 아랫부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녹색 축 방향으로 해서 180도 돌려서 녹색 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ESC 스페이스.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무브로 갑니다. 무브를 해서 요 개체 핸드 좀 당겨서 무브로 여기에 있는 요쪽 벽의 가운데 지점, 요 가운데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미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코너의 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 살짝 겹치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겹치게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책상이 그래도 모양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딱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의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 ESC하고 스페이스 개체 선택을 누른 다음에 요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컴포넌트 다시 의자 눌러봤을 때 전체가 골라지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에디트 컴포넌트 다시 의자 하나 골라보고요. 의자 골라집니다. 그럼 이거 컨트롤 C 해서 ESC에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ESC 한 번 더 이렇게 온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온 다음에 화면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스페이스 눌러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요거를 요 위치로 이렇게 리더 자리에 적당히 배치를 해주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로테이션에 요 축 방향에 버튼을 두고 빨간 축 방향으로 해서 180도 돌린 빨간 축 위치 이렇게 오고요. 다시 데이트 아니라 무브 요 기준점으로 온 페이스가 이쪽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배치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한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요 한 세트가 이쪽 끝까지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이제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개체들을 이렇게 다 복사를 하고요. 요거를 다시 조금 이동하기 좋게 약간 각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꾸고, 대략 눈으로 봤을 때 요 세트가 한 5개 정도가 요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무브에 요 무브를 누른 다음에 이쪽 왼쪽 밑에 요걸 누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 한번 하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똑같이 복사된 게 이런 식으로 붙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색깔이 빨갛게 됐을 때가 이제 빨간 선과 평행하게니까 요렇게 이동하면 될 것 같고요. 요쯤 이동하는 걸로 해서 마우스 좌클릭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마우스를 건드리거나 다른 걸 하지 말고 슬래시 숫자 4를 치고 엔터를 치면 요 사이 이 공간 안에 4개를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제 배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과 오른쪽 끝에 벽을 한번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올리는 방법은요, 이쪽에 그 풀 푸시라는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아이콘에서 보면 요 오프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도형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요 사각형을 살짝만 늘려주는데, 이게 미터 단위니까 0.05, 그럼 벽체가 한 5c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cm 정도 바깥으로 약간 큰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 더 추가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벽을 요 위쪽하고 옆쪽만 칠 겁니다. 요 앞에는 그냥 뻥 뚫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긴 모양이 보면 사각형 바깥에 사각형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벽을 좀 구분 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귀퉁이를 확대를 해온 다음에 여기 펜 모양 라인 그리는 툴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꺼주고요. 오른쪽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이 부분 잡아서 이렇게 살짝 꺼주고요. 이 개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푸시 하는 툴, 푸시 풀이 잡아서 끌어올리는 툴입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푸시 풀로 하고, 요 위쪽에 있는 요 사각형 모양을 살짝 누르고 위쪽으로 살짝만 올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3m를 올릴 거기 때문에 3 엔터 누르면 이렇게 벽이 훅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줌아웃해서 핸드 이렇게 좀 당겨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선택을 모두 해제. 구성하고자 하는 사무실의 레이아웃의 전체적인 형태,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 PNG 파일이나 아니면은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축들이 보이니까 축들 좀 안 보이게 이 안경 모양 디스플레이 아이콘 누르고요. 가이드라인과 이제 축선을 체크 해제 해주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각도로 살짝 조금 더 바꾸고 핸드 조금 내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일 좀 눌러서요. 스타일에 좀 보고 싶은 다른 형태로 선택을 바꿔서 이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모양의 엑스포트 PNG로 하면 이 파일을 이렇게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엑스포트 PNG 하면 이 파일 저장이 되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익스포트 형태 중에 STL 형태로 파일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STL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STL 파일은 파워포인트에서 삽입의 3D 모델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파일은 보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봤을 때 가운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같이 살펴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3D 형태로 사무실 레이아웃을 구성해보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